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88개국에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최근 유럽을 다녀온 시민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해외는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 이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고 이탈리아는 하루에만 8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처럼 아예 빗장을 좀 걸어 잠그는 나라들이 좀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쉬운 5개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서 빗장을 다 잠궜어요. 이게 어제에 비해서 18개국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래요? 이런 예. 숫자라고 하면 앞으로 점점점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와의 어떤 경계 국경을 닫는 그런 사례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캐나다와 지금 국경을 봉쇄했고요. 예. 밑에 멕시코와도 국경을 봉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러다 보면 경제의 타격도 클 것이고요. 그렇죠. 또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공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미국의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백악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좀 이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좀 미국 그 펜스 부통령 부부도 오늘 이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백악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가 누구냐면 펜스 부통령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 부부도 함께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그 검진을 받지 않다가 예. 외국에서 온 손님하고 접촉한 부분이 있어서 검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의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 모두가 지금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만약에 펜스 부통령이 감염이 안 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에도 상당히 코로나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상황을 조금 더 보면 예. 지금 여행 경보 같은 경우에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그렇습니다. 금지인 상태고 예. 이란, 유럽,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런 여행 금지 조치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좀 권고 사항이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조금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 다르게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 조금 경각심이라 그러죠. 경각심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4단계로 올렸다는 최고 단계거든요. 예. 최고 단계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냐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만 명이라고 오늘까지 2만 명이잖아요. 2만여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컬럼비아 대학의 조사 어떤 분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2만 명보다 현재 실제로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됐거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혹시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넘겨갔을 가능성까지 다 치면 11배 정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11만 명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부터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달 내에 한 56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 내 확산세가 결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같은 상태로 하다가는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주별로 고강도 조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예. 뉴욕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 재난 지역,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예.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중대 재난지역이라고 하면 어쨌든 주정부가 물론 미국에서 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 장비가 부족하면 정부 예산, 연방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재난 상태가 선포가 되면 일정 부분 행정 당국이 그 주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대응에 대해서 일정 부분 행정 지도나 행정 공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비상적으로 필요할 때 군 병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이나 다양한 형태의 혜택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지역 선포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방역이나 아니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에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있다는 볼 수 얘기죠. 있죠. 맞습니다. 유럽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스페인은
독감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확진자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지금 이런 유럽의 증가폭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증가폭이 정말 무섭게 느낄 정도예요. 중국보다도 훨씬 증가폭이 좀 크고 있거든요.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의 증가폭을 보면 이탈리아 같은 하루 만에 사망자가 700여 명, 한 800여 명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약 800여 명 최다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모든 야외 공원이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5천 명이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00명 이상이 지금 감염이 돼서 아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요. 거기도 지금 40조, 우리 돈으로 40조 원 정도의 긴급 자금을 지금 배치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 여기만 끝날 거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물론 국경들이 일정 부분 폐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동을 금지하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교류라든지 아니면 또 국민들이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느슨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럽 같은 다르더라고요. 경우. 그러니까요. 문화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이런 그 확산세가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산세 추세가 좀 꺾이는 추세잖아요. 예.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처음 발생해서 급박하게 참 가파르게 올라갔던 증가 추세가 이제 유럽을 통해서도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들에도 충분히 확산세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럽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방역 당국도 검역을 강화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모두 다 이제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럽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 이제 어제 0시였죠. 오늘 0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요일 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집니다. 아하.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 예컨대 뭐 발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뭐 감기 증상이 있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항 내에 검역센터나 아니면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 방역 당국에서 4군데 정도 예컨대 뭐 몇 호텔하고 근방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예. 시설 4군데를 정했는데요. 이 4군데 일단 격리를 시킵니다. 아하. 격리를 시켜서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돼 있고요. 검사에서 만약에 양성 나오면 바로 병원에 치료를 하게 돼 있고 예. 양성이 나와서 중증이 아닌 경우에 병원 치료는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 보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상이 없는 분들도 격리해서 24시간 모두 다 격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증상이 없으면 집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진자가 돼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는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아하. 24시간 격리를 하고요.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받고 검사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집으로 가되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들 같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루에 2번 전화로 점검을 하거든요. 발열이 있는지 이상 증상이 있는지 혹시나 다른 어떤 이상 증상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앱을 다 설치를 해서 예. 그 앱을 통해서 하루에 2번 이상 꼭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에서 들어온 분들은 지금 유럽의 확산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로 전염이 다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24시간 모든 사람이 격리된 상태에서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모두 다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가고요. 음성으로 확진이 된 분 같은 경우는 집으로 가더라도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유입 차단을 좀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조치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북미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북미발 검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그렇죠. 좀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영원히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유럽에서 온 분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오늘 입국할 분들이 예상된 게 1,000분 정도 돼요. 예. 근데 1,000명을 지금 하루에 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유럽에서 들어온 분들을 일정 부분 하고 또 유럽이 자국에서 모두 다 지금 가능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하면 인원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여행해서 들어오는 분들이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분들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이제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의 확산세를 보면 유럽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이제는
차후에 유럽에서 들어오는 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하는 분들까지라도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이고 좀 단계별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그럼요. 가능성이 그럴 있는 가능성은 거고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늘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의료 공백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인데 예. 이런 조치들이 강화가 되면 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의료 공백이라든지 여러 인력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마련을 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공중 보건의들 미리 임관을 시켜서 현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고 간호장들도 지난번에 임관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배치가 됐거든요. 예,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인력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들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방역 체계를 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이 완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의 경우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조치까지 취하고 있냐면 예. 인력이 만약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의대생들, 의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의 경우입니다. 지금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예. 인력이 정말 부족해서 의료 인력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해외에서의 들어오는 좀 영유입 차단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스포츠 뭐 축구 리그라든지 여러 행사들 각종 행사들이 이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도쿄올림픽에 대한 얘기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수영연맹도 그렇고 영국 예. 육상연맹도 공개적으로 연기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흐 IO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진짜 밝혔습니다. 예, 이 아직까지 부분 좀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래도 연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약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흐 위원장이나 일본 측에서는 가능한 한 이걸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도쿄올림픽과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그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요. 이게 과연 언제 꺾일지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이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게 4월, 5월까지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계속 확산세가 증가되는데 IOC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데 요청이 계속 쇄도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 부분 연기가 된다는 요청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관중도 없이 올림픽을 열 수 있을지 또 많은 나라에서 선수들이 참가를 거부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데 상황에서 선수들이 참여하거나 경기를 진행해서 확진자가 하나 생기게 되면 그 모든 부담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IOC가 책임을 지거나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자국의 선수를 파견하는 스포츠 당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연 이런 위험한 상황에 선수를 파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만약에 참가를 안 하겠다고 나올 경우에 IOC에서 과연 이걸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아직까지는 IOC에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요청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미국이나 유럽의 남미 이쪽까지도 만약 확산돼서 확산세가 증가된다고 하면 연기로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런 사태를 좀 보면서 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동안 준비했을 선수들이 그럼요. 이제 앞으로 맞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지금 상당히 얼마나 4년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간을 딱 잡고 준비를 예. 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경기 종목별로 자체적으로 어떤 그 점수를 쌓아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입국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나라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경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종목별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입국을 막고 있었던 나라들이 그 나라에서 경기가 열리는 우리나라 선수들 참가를 못해요. 아하. 그럼 포인트를 못 쌓아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이게 불이익이잖아요. 결국 예, 이거는 그렇죠.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IOC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보다는 일본의 올림픽을 열겠다 하는 것은 참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이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한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안 된다고 하면 예. 그 자체는 IOC가 정말 국제사회 전체를 위한 행동을 하는 건지 함께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상황을 좀 보면 예. 지금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가 이제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일각에서 전 국민을 좀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선별적, 보편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예. 어떻게 좀 차이를 보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돈을 또 동일한 금액을 줄 거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모든 국민한테 다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정말 그 중위보다 그 우리가 소득 수준을 중위로 하면 가운데 수준이거든요. 평균 내에서 가운데 수준보다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처럼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만 지급하자. 이게 선별 지원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다 보니까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만약 100만 원씩 모든 국민한테 주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55조가 들어가요. 예. 이게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낼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현금 살포냐,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만 이게 정치 쟁점화 돼버리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이게 논란이 돼서 지원하는 것 자체도 즉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마저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재난 기본소득이냐 재난소득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 기본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논란이 되냐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하. 보통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북미 같은 데서 북유럽, 북미가 아니고 북유럽 같은 데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거든요. 예. 일정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예. 그냥 재난자금, 재난지급 이렇게 또 재난소득 이렇게 명명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그럼 정기적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고 그렇게 예. 되면 또 정치 쟁점화될 수 있어 그런 부분보다는 재난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또는 필요하면 2회 정도 정말 어려운 사람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요 엄청난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원 안 하면요. 그분들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도 지금 뭐 모든 국민한테 돈을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 아니더라도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빨리 처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지원 대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